수상한 장소. 의문의 수술 도구. 얼굴을 바꾸고 과거를 숨긴 남자. 그의 또 다른 얼굴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강도, 절도, 폭력 등 강력 사건을 맡고 있는 이천경찰서 강력팀. 이들의 하루는 늘 분주하다. 갈수록 늘어가는 범죄. 그 수법 역시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3년 전 검거한 그 남자의 도주 방법은 베테랑 형사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제가 경찰관 생활 33년 했는데 지금까지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죠. 참 용의 주도하고 참 머리도 좋고 사형을 구형받았다가 지금 무기로 정말 저 똑똑한 머리를 왜 범행에 썼을까. 사건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아랫집인데요. 저희 집 화장실에 물이 새서요. 좀 봐도 될까요? 네, 잠시만요. 물이 샌다고요? 저희 집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좀 확인해 봐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화장실에 물이 샌다며 집안을 둘러보겠다는 이웃집 남자. 그러면 어디서 물이 셀까요? 주부는 별다른 경계심 없이 그를 집안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여자 혼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직후 남자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주부가 다시 집안일을 하려던 그때 친절한 이웃은 잔인한 강도로 돌변했다. 게다가 범인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까지 남겼다. 출근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 문을 두드려 갖고 베일을 누르고 해갖고 그다음에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면은 아래층에 사는 사람입니다. 화장실에 물이 새는데 좀 확인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의 다 열어준다는. 범행 후 그는 성폭행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피해자에게 씻을 것을 강요했다. 잘 씻어.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간 사이 집을 나가려던 범인. 그런데 당황한 범인은 아파트 입구에 자신의 소지품을 떨어뜨린 채 그대로 달아났다. 범행을 저지른 후 흔적도 없이 사라진 범인을 찾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탐문 수사다. 사건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정보를 수집하며 범죄의 실마리를 파헤치는 탐문 수사는 수사의 시작점이 된다. 모자를 쓰기는 썼는데요. 모자 색깔이 색깔이 틀리잖아. 모자 색깔이 틀리네요. 이 과정에서 찾은 작은 단서가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되기도 한다. 조그만 증거물 하나가 그 차량이라든가 그 범인의 인적사항을 특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 수사의 시작은 탐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범인의 지문조차 남지 않은 현장. 그때 그 시간이 몇 시고 됐죠? 글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가 청소하고 있었으니까 한 오전 10시 정도 같아요. 오전 10시 정도. 네, 네. 사건 당일날 수한 사람이랑 동네 분이 아닌 사람. 그런데 현장 근처에서
경찰은 뜻밖의 수확을 얻어냈다. 사건 현장에서는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뛰어 도망갈 때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되는 이 휴대폰에서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통화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다. 네, 안녕하세요. 경찰서입니다. 혹시 김춘식 아세요? 혹시 김춘식 아시나요? 저도 좀 궁금합니다. 잡으면 연락 좀 주이소. 예, 여보세요. 여기 경찰서인데요. 예, 혹시 김춘식 아시나요? 범인은 평소 여성에 대해서 상당히 집착하는 걸로 주변에 여자가 많은 걸로 파악이 돼 있어가지고 범인의 통화 기록에서 한 여자와 유독히 많은 통화 내역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집 맞지? 예, 맞습니다. 장옥희 씨! 장옥희 씨! 누구시죠? 장옥희 씨 맞으시죠? 그런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신 거죠? 이렇게 통화를 하셨는데도 모르세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좀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예? 요즘 연락 안 한다고요. 좀 도와주세요. 좋은 일 하자는 건데. 아니, 연락하지 않는다고 발뺌했지만 경찰은 장옥희가 김춘식과 깊은 관계임을 직감했다. 내녀가 처음에는 협조를 안 했죠. 이 범인이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갑자기 왜 그래 진짜. 찾아오지 마세요. 장옥희 씨! 전화하지 말라고요. 경찰 입장에서는 그 내연녀의 절대적인 도움이 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범인과 만나자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경찰은 내연녀 장옥희를 설득해냈다. 아시겠죠? 네. 전화하시고 만나시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희만 믿으십시오. 하지만 뛰는 경찰 위에 나는 범인이 있었다. 네? 네. 알았어요. 무슨 일이시죠? 장소를 옮기라는데요. 일단 옮기세요. 내연녀가 약속 장소를 옮기면서 경찰들도 함께 움직여야 했다. 헌데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던 김춘식. 경찰의 움직임을 간파하고는 그대로 발길을 돌렸다. 신원이 노출됐다고 생각한 김춘식은 자신을 더욱 철저히 감췄다. 인터넷도 전화도 모두 끄는 그는 내연녀 장옥희와의 연락도 끊어버린 듯했다. 추적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흑성질만 하다가 결국 이제 공개 수배를 통해 가지고 전국에 알리게 됐었죠. 특명 공개 수배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철저하게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물이 새서 왔다며 집을 드나들 때는 인사성이 밝고 또 정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살해 사건 용의자와 군에서 같이 근무했다는 시청자분께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용의자의 신원을 알고 조재석이요? 저녁 때문에 미치겠네 진짜. 만약에 맞다면 이 용의자의 신분이 확실히 경찰이 애를 태우고 있던 그 시각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신빙성 있는 제보란 생각이 듭니다. 김춘식 역시 자신이 공개 수배되고 있는 방송을 보고 있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심지어는 아기 엄마인 이 피해자들에게 용의자는 아직 걸음마도 떼지 않은 아기들을 죽이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는 20년 전 특수강도와 하지만 공개 수배 방송 후에도 김춘식은 용의 주도하게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다녔다. 최근에 이 용의자를 본 적은 없는지 찜질방 같은 곳을 전전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개 수배합니다. 그리고 3년 후 김춘식 씨!
드디어 경찰에 체포된 김춘식. 하지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 나 아니라니까. 가만있어. 나 김주씨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다. 그때는 우리도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는 게 얼굴이 바뀌었으니까는 미국 영화의 페이스 오프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나도 이제 여러 번 봤는데 그 진짜 그런 거가 있지 않나. 얼굴까지 바꾸셨다. 웃어? 성형 왜 한 거야? 성형을 왜 하긴 잘생겨지려고 하지. 이 자식이. 공개 수배 방송 후 김춘식은 자신을 더욱 철저히 숨겨야겠다고 생각했다. 제보해주신 분께서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범죄 행각으로 빼앗은 돈을 들고 불법 성형 시술소를 찾은 김춘식. 그는 이전과는 다른 외모를 가지게 됐다. 또한 체중을 10kg 이상 늘리면서 체형까지 변했다. 범인을 이제 검거하고서 얼굴을 자세히 봤죠. 근데 경찰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 범인 얼굴하고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쌍꺼풀이 없었는데 쌍꺼풀이 또 생겼습니다. 머리 같은 경우는 귀가 나오는 단정한 머리 스타일이었는데 귀가 안 보이는 기름머리였었고, 볼은 보톡스 수술을 2번 정도 맞아가지고 정말 호빵처럼 빵빵한 얼굴로 되어 있었고요. 머리, 눈, 볼, 몸무게 이런 모든 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마주 앉아 있어도 이 사람이 그 당시 범인이구나 알 수 없었습니다. 이거 진짜. 서로 뭐 처음 보는 사이도 아닌데 너무 그러지 맙시다. 뭐? 처음 보는 사이가 아니야? 그때 경찰이 내연녀 장옥희의 뒤를 밟으며 범인의 행적을 쫓아가던 무렵 김춘식 역시 그 현장에 있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도 변해버린 모습에 경찰은 그의 정체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리고 검거 후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 사실 저도 피해자예요. 도끼로 가족들을 죽인다고 해서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위협을 당했다는 말씀이시죠? 내연녀 장옥희가 경찰 수사에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춘식. 어느 날 밤 흉기를 들고 찾아와 그녀를 협박했다. 누구세요? 네가 감히 나를 신고를 해? 네 새끼를 다 죽여버리겠어. 누구세요? 뭐야, 내 목소리도 잊었어? 왜 그러세요, 저한테? 나야, 김춘식. 그녀 역시 피해자였던 것이다. 그런데 한참 못 잡더니 어떻게 잡았지? 거참 능력들 좋아. 김춘식을 5년간 추적하던 경찰은 다시 내연녀를 찾아갔다. 지긋지긋한 한번. 그러게 말입니다. 선배님, 저희 오늘 집에 들어갑니까? 집에 들어갈 생각하지 마라. 라면이나 사와 가서. 팀장, 장옥희 씨 나온대요. 매주 금요일날 나가는 거라 어떻게 할까요? 따라갈까요? 좀 더 확실할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더 이상 협조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 형사들은 내연녀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잠복 근무에 들어갔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경찰은 장옥희가 금요일마다 외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팀장님, 아무래도 이상한데요?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이라 어떻게 할까요?
따라갈까요? 따라붙어. 형사들은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금요일마다 그녀가 김춘식과 만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강력팀 형사들. 하지만 그들이 본 남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저 얼굴이 아닌데. 뭐야, 애인이 바뀐 거였어? 이때 경찰의 직감이 발동했다. 김춘식? 김춘식 씨! 감옥에서 10여 년을 살다 출소한 후 2002년부터 전국을 돌며 강도짓을 해온 김춘식의 꼬리가 마침내 잡혔다. 강도 강간 혐의로 체포한다. 누구야? 변호사 선임하시다. 나 아니라니까. 나 김준식 아니라고. 두 얼굴의 범죄자 김춘식. 이천경찰서 강력팀의 끈질긴 수사로 8년 동안 계속된 그의 범죄 행각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저희도 처음에 놀랐습니다. 범인의 얼굴뿐 아니라 체형까지도 변했기 때문에 피의자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돼야 범인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00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범행은 계속됐는데요. 무려 28차례나. 이천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 저지른 여죄까지 포함해 총 28건의 범죄로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꼭 잡아야겠다는 집념이죠. 이런 사람은 놔두면은 인생이 파탄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꼭 잡아야 되겠다, 빨리 잡아야겠다. 반드시 잡겠다는 사명감으로 마침내 범인을 검거한 이천경찰서 강력팀. 그들의 치열한 수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